쓸모없다고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직 살아있는데. 한적한 시골 마을 골목길 모퉁이에 먼지 쌓인 피아노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칠흑처럼 벗겨진 건반, 금이 간 나무, 한쪽이 부러진 다리. 사람들은 그저 쓰레기라고만 생각했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재수입니다. 올해로 72. 35년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문을 닫았죠. 아내가 먼저 가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이제 저도 그 피아노처럼 버려진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발걸음. 그리고 매번 그 피아노 앞을 지나치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걸음이 멈춰지더군요. 너도 나처럼 쓸모 없어졌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었죠. 피아노를 자세히 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88개 건반 중 절반은 눌러도 소리가 안 나고 페달은 아예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버렸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재수 씨, 또 그 피아노 보고 계시네. 동네 이장님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아까워서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고물상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인데. 구청에 신고해서 치워달라고 해야겠어요. 이장님이 가고 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피아노인데.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는데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자꾸 그 피아노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가면 없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죠. 점심때가 되자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나갔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뭐 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의 버려진 피아노에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피아노 학원 개원식 사진, 첫 제자들과 찍은 사진, 발표회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아이들의 맑은 피아노 소리로 가득했던 시절. 선생님, 저 피아니스트 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음대 합격했어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 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 말들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아이들은 학원 대신 학습지로 피아노를 배우고 부모들은 입시에 도움 안 되는 피아노는 사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제자가 떠나던 날, 텅 빈 학원에서 혼자 피아노를 쳤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였죠. 제 마음 같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연금도 있고 제가 용돈도 드릴게요. 아들의 말은 위로였지만 왠지 더 서글펐습니다. 쉰다는 게 뭘까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그 피아노가 생각나서 발걸음을 돌렸죠. 빗물이 피아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못 쓰게 되겠네. 우산으로 피아노를 가려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문득 미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아노를 집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아니,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그 생각은 비처럼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매일 피아노를 보러 갔죠. 신기하게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할아버지, 이거 피아노예요? 어느 날 오후 초등학생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피아노란다. 소리 나요? 글쎄, 잘 모르겠네. 아이가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퉁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런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애처롭던지. 고장났네요. 버려진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불쌍해요. 피아노인데 소리도 못 내고. 아이가 가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 피아노를 살려야겠다고 젊은 시절 화물차를 몰았던 동네 친구 영식이한테 부탁했습니다. 야, 너 늙어서 정신이 나갔냐? 그 고무를 뭐하러 집에 가져가? 그냥 아까워서. 아깝긴. 처리 비용만 더 들 텐데. 그래도 영식이는 도와줬습니다. 우리 둘이서 끙끙대며 피아노를 트럭에 실었죠.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 마당에 피아노를 내려놓고 보니 정말 엄청났습니다. 온통 먼지투성이에 여기저기 긁힌 자국, 떨어진 페달. 정말 고물이 맞았어요. 이걸 어떻게 고친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피아노를 보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일까요? 먼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먼지를 닦고 솔로 틈새를 청소하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에 몰두하는 느낌.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반 이상이 소리가 안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현이 끊어진 것도 있고 해머가 부러진 것도 있었어요. 큰일이네.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나? 조율사를 부르면 돈이 꽤 들 텐데. 연금으로 사는 처지에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그때 창고를 뒤지다가 오래된 공구들을 발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할 때 간단한 수리는 직접 했던 기억이 났죠. 그래, 해보자. 뭐 더 망가뜨려봤자 원래 버려진 거잖아. 유튜브에서 피아노 수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요. 뭐든 배울 수 있으니까. 첫날은 해머 하나 고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떨리고 힘도 없고. 하지만 해머가 제자리를 찾아 도음이 제대로 울렸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됐다. 하나 됐어. 혼자 소리쳤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에 건반 2~3개씩 고쳐나갔죠.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가 고물 피아노를 주워왔대. 늙어서 뭘 그런 짓을. 외로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목표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보름이 지나자 절반 정도의 건반이 소리를 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계는 나왔죠.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할아버지가 피아노 고친대. 진짜? 구경 가보자. 쭈뼛쭈뼛 들어온 아이들이 마당에 피아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진짜 피아노다. 할아버지, 이거 치면 소리 나요? 그럼 한번 쳐볼래?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맑은 소리가 울렸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와, 진짜 소리 난다. 나도 쳐볼래요. 아이들이 서로 피아노를 치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피아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학원은 비싸다고. 다른 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글쎄. 이 피아노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소리만 나면 돼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와보렴. 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며 돌아갔습니다. 뭘 한 건지. 갑자기 선생님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밤 오래된 교재들을 꺼냈습니다. 바이엘, 체르니, 한홍. 책장 깊숙이 잠들어 있던 추억들이 깨어났죠. 다시 가르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설렜습니다. 마치 처음 피아노 학원을 열던 때처럼.
피아노 수리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건반을 고쳐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습니다. 약속한 아이는 2명이었는데 5명이 왔어요. 친구들도 데려왔어요. 괜찮죠? 그래, 괜찮다. 처음엔 자리 배치부터 난감했습니다. 의자가 하나뿐이라 아이들이 서서 기다려야 했죠. 잠깐 할아버지가 뭐 좀 가져올게. 창고에서 먼지 쌓인 긴 의자를 꺼내왔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쓰던 거였죠. 5명이 나란히 앉으니 딱 맞았습니다. 자, 먼저 자세부터 배워보자. 오랜만에 수업이라 긴장됐지만 막상 시작하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동그랗게 계란을 쥔 것처럼. 손목은 힘을 빼고 어깨도 릴렉스. 아이들이 제 말을 따라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서툴지만 진지했죠. 할아버지, 이게 도예요? 맞아. 가운데 도. 잘했어.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다음 주까지 도레미파솔 5개 음을 외워오는 거야. 할 수 있지? 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줄 알았던 마당이 갑자기 생기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엄마들이었죠. 저희 아이가 피아노 배운다고 해서 혹시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엄마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의심스러운 눈빛. 혹시 아이들이 폐를 끼치면 말씀해 주세요. 그만두게 할게요. 아니에요. 폐라니. 오히려 제가 고맙죠. 하지만 며칠 뒤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늙은이가 아이들 꼬신다더라. 공짜라고 하지만 나중에 돈 달라고 할지도. 고물 피아노로 뭘 가르친다고. 영식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시골이 원래 말이 많아.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주 토요일 아이들이 올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시에 5명 모두 왔어요. 아니, 6명이 왔네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 1명 더 데려왔어요. 그래, 어서 와. 2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걸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모두 완벽하게 외워왔더군요. 우와, 다들 연습 많이 했구나. 매일 종이 건반에 연습했어요. 종이 건반이라니. 아이들이 A4 용지에 건반을 그려서 연습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왼손도 같이 써볼까? 우와, 진짜요? 아이들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무슨 일이니? 이거요. 아이가 내민 건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께 피아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꾹 참았죠. 고마워. 할아버지도 수진이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쳐.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10명이 됐어요.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죠. 피아노도 거의 다 고쳤습니다. 88개 건반 중 80개가 제 소리를 내게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재수 씨, 잘하고 계시네요. 뭘요?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다고.
엄마들이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근데 이 피아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피아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가르치시는 게 어떨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피아노가 있어요? 10년 전에 기증받은 건데 아무도 안 써서 먼지만 쌓여 있죠. 조율만 하면 쓸만할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더 좋은 피아노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이 피아노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이 피아노도 같이 가져가면 안 될까요? 두 대를 놓을 공간이 있을까? 아, 그럼 이렇게 하죠. 마을 입구 정자에 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서 누구나 칠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버려졌던 피아노가 마을 사람들의 피아노가 되는 거죠. 다음 주 피아노는 마을 입구 정자로 옮겨졌습니다. 누구나 치세요라는 팻말도 달았죠. 그리고 저는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피아노. 하지만 가끔 그 낡은 피아노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정자에 들렀습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이고, 재수 씨. 이 피아노 참 좋네요.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옛날에 조금. 시집 오면서 그만뒀죠. 50년 만에 쳐보네요. 할머니의 투박한 손가락이 건반 위를 더듬더듬 움직였습니다. 서툴지만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재수 씨. 이 나이에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 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린 건 피아노만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음악도 함께 깨웠다는 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20명이 넘었어요. 토요일 오후만으로는 부족해서 수요일도 추가했죠. 할아버지, 우리 발표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표회? 네.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글쎄, 아직 실력이.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연습할게요. 아이들의 열정에 져서 승낙했습니다. 마을회관 작은 강당에서 하기로 했죠. 발표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짜야 하고, 곡도 정해야 하고. 하지만 즐거웠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할아버지, 제가 반주하고 친구들이 노래하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프로그램이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독주, 연탄, 합창. 발표회 일주일 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내려온다고?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다는 거였어요. 아빠가 피아노 가르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꼭 보고 싶어서. 별거 아니야.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지. 그래도 대단하세요. 며느리도 아이들도 다 보고 싶대요. 드디어 발표회 날이 됐습니다.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제 가족들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재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첫 순서는 막내 수진이의 독주였습니다. 작은 별 변주곡. 틀린 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죠. 잘했어, 수진아. 객석에서 수진이 엄마가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순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실력보다 그 열정과 순수함에 모두가 감동했죠. 마지막은 전체 합창이었습니다. 고향의 봄. 제가 반주를 맡았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20명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객석에서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뭘? 은퇴하고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요.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가 휑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정자에 가봤습니다. 그 낡은 피아노를 보러요.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동네 중학생이었어요. 재수 할아버지. 민수구나. 피아노 치니? 네, 가끔 와서 연습해요. 이 피아노 덕분에 음악이 좋아졌어요. 민수는 제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통해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니. 할아버지가 이 피아노 고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잘 쳐주니 피아노도 기뻐할 거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미용실 주인 정숙 씨였어요. 어머, 재수 씨도 계셨네요. 저 잠깐 쳐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정숙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머, 정숙 씨가 이렇게 잘 치는 줄 몰랐네요. 대학 때 전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30년 만에 치는 거예요. 정숙 씨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이 피아노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재수 씨. 정자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을 받은 피아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버려졌던 피아노가 이제는 마을의 보물이 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 피아노를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쓸모 없어진 존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고친 피아노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 신기하지? 버려진 피아노가 이렇게 쓸모 있게 됐다니.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마을 회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월, 수, 토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볼까? 작곡. 우와. 작곡이요? 그래, 너희들만의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거야.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간단한 멜로디 만드는 법을 가르쳤죠.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곧 재미있어 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거 만들었어요. 수진이가 4마디짜리 멜로디를 들려줬습니다. 단순했지만 귀여웠어요. 좋아. 제목은 뭐로 할까? 할아버지의 피아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니요? 전에는 게임만 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피아노 연습한다고 정신없어요. 꿈도 생겼대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정말요? 네, 선생님처럼 되고 싶대요. 나이 들어서도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멋있다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만 가르친 게 아니었구나. 일주일 뒤 마을 이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재수 씨, 이번 가을 축제 때 아이들 공연 어떨까요? 가을 축제요? 네, 마을 축제 무대에 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작년 발표회도 정말 좋았잖아요. 글쎄요. 아직 아이들이. 시간은 충분해요. 3개월 남았으니까. 고민이 됐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진짜요? 큰 무대에 서는 거예요? 예상외로 아이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해. 할 수 있겠어? 네.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더 진지해졌고 연습량도 늘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피아노 배울 수 있을까요? 처음 온 사람은 편의점 주인 강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저씨죠. 저도 어릴 때 피아노 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어른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곧 10명이 넘었습니다. 미용실 정숙 씨도 합류했고 심지어 이장님도 왔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천천히 하세요. 조급하면 안 돼요. 어른들을 가르치는 건 아이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이미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죠. 하지만 열정은 아이들 못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강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어느새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 수, 토는 아이들 수업, 목요일은 어른반, 금요일은 발표회 준비.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준비한 곡들을 거의 완성했고 깜짝 무대도 준비했죠. 할아버지, 이번엔 어른들도 같이 하면 어때요? 한 아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네. 다 같이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동의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의외로 어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좋죠. 같이 해요. 떨리긴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마을 역사상 최초의 전 세대 피아노 공연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한 달은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합동 연습, 개인 레슨, 무대 동선 짜기. 하지만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축제 일주일 전 정자에 가서 그 피아노를 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쳤고 이제는 마을 피아노라는 이름표까지 달려 있었어요. 너 덕분이야. 피아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피아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드디어 축제날이 됐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큰 무대가 설치됐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우리 공연은 오후 3시. 대기실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할아버지. 나도 떨려.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연습한 걸 보여주면 돼. 막이 오르고 25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곡은 섬지박이. 제가 편곡한 버전이었죠. 맑은 피아노 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어른들의 무대. 5명이 나란히 앉아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우와, 저거 우리 아빠다. 엄마 멋있어. 객석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마지막은 전체 합동 무대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0명이 함께 아리랑을 연주하고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관객들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앵콜, 앵콜.
준비한 앵콜곡은 없었지만 즉흥적으로 학교 종을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곡이라 다 같이 불렀죠. 무대에서 내려온 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마을 축제죠. 내년에도 해주세요. 그 와중에 낯선 신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수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도문화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공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마을에도 전파할 생각 없으신가요? 네. 버려진 피아노를 재생하고 그걸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프로젝트요. 저희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저 취미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었잖아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분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뒤풀이 자리에서 모두가 오늘을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이제 피아노 마을로 불러야 하나? 다들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그저 쓸모 없어진 피아노 하나 고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졌어.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더 많은 버려진 피아노를 살리고 더 많은 마을에 음악을 전하기로. 다음 날 문화재단에 전화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은퇴한 피아노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길 위의 피아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먼지 쌓인 피아노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죠. 동행한 사람은 은퇴한 피아노 선생님 2분, 박영애 선생님 68세, 김순자 선생님 70세이었습니다. 우리도 재수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폐교에 도착했을 때 피아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피아노보다 더 심했죠. 이건 포기하는 게. 하지만 박 선생님이 건반을 하나 눌렀을 때 희미하게 남아 소리가 났습니다. 들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셋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였죠. 2달 후 그 산골 마을에도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관심을 보였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마을에 피아노 소리가 날 줄이야. 마을 이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1년 동안 10개의 마을을 다녔고 10대의 버려진 피아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피아노 지킴이가 생겼고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너희 마을에 가서 공연하면 어때? 좋아요. 우리도 갈게요. 마을과 마을이 피아노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길 위의 피아노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죠. 할아버지 유명인 되셨네요. 손자가 놀렸습니다. 유명인은 무슨. 그냥 피아노 고치는 할아버지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수 선생님. 저는 2년 전 선생님이 고치신 첫 번째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한 민수입니다. 지금 저는 음대에 합격했어요. 그때 버려진 피아노가 없었다면 제 꿈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 그 피아노가 있던 정자에 갔습니다. 이제는 새 피아노로 교체됐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특별했죠. 여보,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간 후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아. 쓸모없는 건 없다는 걸. 버려진 것도 늙은 것도 모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노을이 피아노를 비췄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곳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함께였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버려진 피아노 하나가 만든 기적. 아니, 어쩌면 그 피아노가 저를 구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다고 여겨져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리고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도 어딘가에서 버려진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발견할 누군가도 있겠죠.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할아버지, 내일 수업 있죠? 창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내일 봐. 내일도 피아노는 울릴 겁니다. 아이들의 꿈을 싣고 어른들의 희망을 싣고 그리고 저도 그 음악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길 위에 버려진 피아노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견되기를, 다시 소리 내기를, 그리고 함께 노래하기를. 그것이 삶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버려짐이 아닌 다시 태어남. 오늘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낡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며 내일을 꿈꿉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